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는 이민자 없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항하는 의미로 이날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 이민자들이 일제히 동맹 휴업을 전개한 겁니다. 수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몸소 전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동맹 휴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이 되고 있는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시카고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을 뜻하는 라라사 협의회 하넷 무르기나는 의사부터 주방 보조까지 이민자들은 미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미국 내 이민자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브롱스 리버 파크웨이에서 한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20분 북쪽 방면을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나무까지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타 있던 2명이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47세 운전자 남성과 조수석에 타 있던 44세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233번 출구 인근은 양방향 모두 폐쇄됐다가 오전 6시에 재개됐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의 사이프러스 하우스 인근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갱단의 총격처럼 보이는 총성이 들린다는 신고였습니다. 이에 2명의 형사와 1명의 형사 과장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에서 한 남성과 맞닥뜨렸습니다. 남성은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곧바로 총을 들이대며 총격을 가했고 경찰이 대응 사격을 가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 1명이 남성을 뒤쫓았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사건에 이 남성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이스트 브런즈윅 가정집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이스트 브런즈윅 닐슨 서클의 단층집에서 발생했는데 60대 여성이 그녀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곳입니다. 당시 아들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자는 6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들섹스 카운티 경찰은 자세한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보석상을 털러 들어갔다 호되게 당하고 나온 일당이 공개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루클린 보럼힐에 있는 보석 가게에 2명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스키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고 들어와 칼을 휘두르더니 물건을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대범했습니다. 주인은 병과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나무 막대까지 동원해 내쫓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들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았다며 사건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7,700만 달러를 투입해 홀랜드 터널과 JFK 공항 홍수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 피해 입은 시설들에 대한 복구 작업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JFK 공항에 방조벽을 설치하고 패스역에 홍수 방지 계단을 건설하며 홀랜드 터널 북남차선의 수리가 이뤄집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 프로젝트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가 시작되죠.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공항 주변 주차시설과 보안 검색대, 체크인 수속 등의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라과디아 공항은 트위터를 통해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동안 여행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평소보다 많은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렇게 혼잡이 잦은 라과디아 공항은 새로운 교통 완화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인근 지하철과 기차역에서부터 공항까지 이르는 무료 셔틀버스와 장기 주차 할인, 픽업하는 동안 무료 주차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보다 손쉽게 뉴욕시 신분증 ID NY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뉴욕시가 이와 관련한 팝업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욕시 의원 닐리 로직과 토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이 함께 나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디 NYC 발급을 돕는 창구를 키세나 블러버드의 셀프 헬프 이노베이티브 센터 내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뉴욕시 신분증 아이디 NYC는 뉴욕시 정부가 발급받은 것으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4살 이상 뉴욕 시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싱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 행사는 3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법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미국 형사법 중 인신보호 영장에 대한 설명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민자 단속 등에 대해 법률적인 설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설명회는 오는 24일 6시 30분부터 맨해튼 세인트 프랜시스 오브 아시시 성당에서 열립니다. 브릿지단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호사들이 잘못된 이민자 추방 사례들에 대해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머시 메디컬 센터가 뉴욕주 최초로 루마겜 MBI를 도입합니다. 이는 유방암을 보다 미세하게 검진할 수 있는 기계로 기존 방법인 메모그램이나 MRI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시 메디컬 센터의 방사선과 디렉터는 한인 코넬리아 하 박사로, 하 박사는 지금까지 정확한 검진이 필요할 때 커네티컷주까지 가야 했지만 이 기계가 도입되는 4월부터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방암 검진에 새 시대가 열렸다며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로버트 하워드 예비역 제독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는 백악관 보좌관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집중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안다며 자신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다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워드가 강경하게 다시 한번 고사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후임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백악관 안보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키스 켈로그가 급부상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국가안보보좌관의 4명을 물색 중이라며 켈로그를 언급했습니다.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급부상 중인 켈로그는 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트럼프 그룹을 수사해야 한다며 뉴욕 검찰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진보 성향의 프리 스피치 폴 피플이라는 시민단체는 어제 뉴욕 검찰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그룹의 사기와 불법 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사업 허가 취소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20여 개국에서 사업체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또 1970년대 트럼프 대통령이 피소된 아파트 임대 인종차별건, 지난해 트럼프 대학 사기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권력을 사유재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는 헌법은 물론 뉴욕주 공공정책 방침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가 시작되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KBTV 브레이킹 뉴스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KBTV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